안녕하세요. 경제를 쉽게 이야기하는 장호경제교실입니다. 오늘은 집값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즘 오르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금값도 오르고 주식 코스피도 사상 최대치를 갱신하고 있고 서울의 집값도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전국 주택 보급률은 102.5%입니다. 이 주택을 골고루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집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 없겠죠. 그런데 주택 소유율이 보니까 전국적으로 56.4%입니다. 아직까지 44%가 내 집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OECD 평균에 대해서 한 70.9%, OECD 국가 가운데서도 주택 소유율은 낮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의 주택 보급률이 보니까 93.6%입니다. 이 93.6%, 비는 이 6.4%가 엄청나게 주택 가격을 폭등시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주택 보급률은 93.6%로 집이 한 7% 정도 부족하지만 이 주택 소유율이 거의 절반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집을 가지지 못한 사람이 50%나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학창시절에 배웠던 그 수요와 공급의 논리를 따지지 않더라도 일단 이 집이란 것은 여기 세로로 세워진 게 이 가격이고 오른쪽이 양입니다. 이 공급이라는 것은 일정하게 이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물건 찍어내듯이 막 만들어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수요는 필요로 합니다. 만약 서울 같은 얘기를 들면 절반 이상이 전국적으로도 부족하지만 서울은 또 부족합니다. 그러면 이 수요 곡선인데요. 이 수요에서 이 가격이 결정됩니다. 근데 수요가 조금만 필요로 하더라도 이 가격대는 그래프와 보시는 것 같이 1분에서 2분으로 급속도로 올라 버립니다. 그럼 왜 이 부동산이 이렇게 올라가냐, 이렇게 보니까 절대적으로 보니까 공급이 부족합니다. 현대 경제학에서는 보면은 수요 중심입니다. 근데 부동산은 특별하게도 집을 짓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토지를 확보해야 되고 또 건설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로 유동성 효과입니다. 이 유동성 효과는 금리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는 금리를 내려야 됩니다. 내리게 되면 부동산 쪽에서도 돈을 빌리기 쉽기 때문에 투자가 쉽게 됩니다. 돈이 많이 돌다 보면은 부동산 가격을 또 올리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서는 금리를 내려야 되는데 부동산 눈치를 보면서 한국은행에서는 금리를 동결하거나 또는 올리는 이런 경기와 반대 방향의 그 정책을 써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실수요자 매수 심리라든지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돈의 가치가 너무 없다 보니까 땅값은 항상 오르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30년 전에 본인이 주택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게 바로 상승 요인입니다. 그럼 이 상승한 이 부동산을 내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보면은 부동산 정책을 쓰는데 보면 부동산 정책을 쓸 때마다 뭡니까? 집값이 더 오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대출 규제를 많이 하고요. 또 금리 인상이라든지 이런 방법을 많이 씁니다. 여기까지는 지금까지 했던 그 전풀일률적인 방법이죠. 이것은 뭡니까? 수요를 억제하는 방법입니다. 수요. 집을 이제 대충 더 사지 마라. 바로 이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조세 강화 부분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도 제가 생각하는 방법은 바로 이겁니다. 양도세는 굉장히 많이 인하시켜 버립니다. 부동산 거래가 활성하게 만들어 버리고 이 보유세를 높이는 겁니다. 보유세를 높인다 하니까 어떤 분들은 내가 집 한 채 있는데 30년 전에 산 집이 올라서 엄청나게 고가주택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보유세를 엄청 매기면 난 노후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유세라는 것은 제 생각에 주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2가구 주택 이상 있는 사람들한테 이 보유세를 적용하는 겁니다. 1가구의 어떤 고주택에 대해서 세율을 강화하는 것보다는 이 집을 여러 채를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보유세를 강화를 하면은 집을 내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게 저는 부동산의 공급이라고 생각됩니다. 또 양도세를 낮추다 보면 그만큼 가지고 있는 물건을 빨리 거래를 할 수가 있는 경우가 생겨버리죠. 그렇게 되면 시장에 적절한 가격이 형성됩니다.
주식시장에서도 마찬가지죠. 거래가 빈번하지 않고 계속해서 매도 물량이 없고 매수 물량만 사이에 있다 그러면은 가격대는 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걸 양도세를 대폭 낮춰서 활성화시키고 보유세를 올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유세를 올릴 때는 정책 입안자들이 봐서 시골에 있는 아버지 집이라든지 아니면 투기지역이라든지 주택 거래가 활성화되는 지역을 제외한 곳에, 동떨어진 곳에 있는 것은 어떻게 세금에서 제외한다든지 이런 상황을 두고, 나머지 거래가 조정지역이라든지 활발한 부분에 대해서는 2주택자 이상에서는 보유세를 굉장히 강화를 시켜버리면 물건은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이 보유세, 밴쿠버 같은 경우에는, 캐나다죠, 2주택자 이상이 되면은 보유세를 20% 추가를 해버립니다. 뉴욕, 캘리포니아 이런 쪽에도 2% 이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호주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에 대한 2주택자는 8% 이상이고, 또 굉장히 외국인이 2주택 이상 살 때 굉장히 그 두 자리 수의 세금을 때리는 나라들도 이렇게 다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OECD 선진국에 비하면은 보유세의 실효세율이 굉장히 낮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서울주택보급률 추이인데요. 약 10년 전에는 보면은 주택보급률이 그래도 한 98.5% 정도는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이 93.6%까지 이렇게 대폭 내려가죠. 그만큼 집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서울 시민의 절반은 집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집을 지금이라도 구하려는 욕구가 굉장히 있을 때는 집값은 또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런 전자에 말씀드린 다주택자들이 보유세를 우려해서 집을 많이 내놓을 경우, 그래 통계적으로 보니까 집값을 10%에서 15% 정도 하락시킬 수 있는 연구 결과도 나오더라 이겁니다. 자, 이거는 우리나라 인구 그래프인데요. 이 파란색 부분이 서울입니다. 이게 2022년 기준인데 지금은 좀 줄었어요. 1000만이 안 되죠. 9,900만 얼마 이렇게 될 겁니다. 경기도 인구, 이게 연두색입니다. 이 둘만 합하더라도 평균 한 2,200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인구의 한 5분의 2 이상, 절반 되지 않도록 5분의 2 이상이 바로 서울과 경기도에 다 몰려 살더라. 중요한 본사나 공장들은 서울이나 경기도에 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 집에 땅값은 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뭐 경상남북도 다 합치면 어떻게 됩니까? 한 600만 정도 되고, 전라남북도 다 합하면 더 낮습니다. 한 370만. 광주까지 합하면은 520만 명 이 정도 되겠네요. 결론적으로 보니까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수요가 있는 곳에 집값은 올라갈 수밖에 없더라 이겁니다. 부동산에 대한 세제가 강화되고 나니까 차라리 양도하려고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오고, 보유하려니까 재산세라든지 여러 가지 세금 관련된 부분이 부담이 되다 보니까 정리가 많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2021년도에 이렇게 보면은 가장 많았습니다. 이때 그 양도세 중과 직전 폭증할 때거든요. 그때가 거의 18만 원권의 정리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뒤로 15만, 11만, 2024년도 상반기에 보니까 5.3만, 그러니까 15% 정도 이렇게 줄었습니다. 그러면은 정려도 이미 포화 상태입니다. 정려도 할 만큼 하였다 이겁니다. 이런 상태일 때 우리가 세제 쪽에 좀 더 신경을 쓰고,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를 좀 낮추고, 보유세 부분에 있을 때는 정책 입안자들이 좀 더 세심하게 들여다봐서 어쩔 수 없이 1가구 2주택 이상이 되는 쪽은 세제를 감면해 주되, 투기 목적이나 여러 가지 거래가 활성화되는 투기지역이나 조정지역에 대한 보유세, 다주택자에 대해서 조세를 강화를 한다면은 부동산에서 이야기하는 소위 수요와 공급 가운데 그나마 공급 물량을 집을 짓기 전에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장호의 경제교실, 오늘은 집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